안녕하세요. 조례 팩트체크의 유인경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혼,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양육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한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지난해 기준 10.8%로 2012년 9.9%에서 1%가량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 경제적 어려움, 주거의 열악함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련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팩트체크에서 만나보자.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만드신 분이죠. 서울시 의회 이복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보건복지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복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알코올 및 식생활 조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해 어떤 그 안전에 대한 홍보가도 뭐가 좀 적극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게 15개국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5개국 다 하려면 예산이 좀 더. 그리고 그 옆에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의 이영호 센터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의원님,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족, 흔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부모 가족은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말하는지 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이혼이나 이제 별거, 사망 등의 사유로 네. 부모 중 이제 한쪽과 그 자녀로 이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도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미혼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모든 내용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선 가정까지 다 아우르는 그렇죠. 건데요.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거나 미혼부 미혼모가 뭐 등 한부모 가족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가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현재 서울에는 이런 한부모 가족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시의 전체 가구는 한 380여 가구가 되는 380만 가구 정도 네. 되는데요. 네. 한부모 가구는 그중에 41만 가구가 돼서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전국에서는 비율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전체 한부모의 23%로 가장 많습니다. 의원님, 한부모 가족이 10가구 중 한 가구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인데 그렇죠.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네. 자립을 위해서 교육과 의료 등의 네.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아울러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한부모 가족의 교육 및 상담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하여 네. 복지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죠. 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지원안 이제 마련된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한부모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을 안 하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급여도 적겠지만 그렇죠. 또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에서 일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경제적 빈곤과 시간 빈곤이 같이 있고 악순환이 될 확률이 큽니다. 예, 사실 요즘 뭐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고요. 네. 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네. 또 한부모 가족에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고, 네.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또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의원님, 조례에 지원 대상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한부모 가족 지원 이제 대상과 이제 지원 수준은 가족의 연령 및 구성에 따라서 이제 소득 수준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저소득 가정으로 이제 정해지겠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1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네. 생계급여 등을 받게 이제 되고 있지만은 그에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등 중고등학교 학용품비를 비롯한 교통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이혼, 사별일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 차별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만 그렇죠. 대상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럼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한부모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환경을 조성해 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고 있다. 특히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해 센터 내에 공간을 마련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가 우주 그자 핵이죠. 네, 센터에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검정고시 학원이나 아니면은 검정고시 동영상을 볼 때보다도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공부하고 질문함으로써 또한 가르침에 보람이 생기고 그분들도 열성 있게 공부함으로써 합격률이 높은 걸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한부모들은 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해가고 있다. 학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도담학교를 알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강사님들이 1대1처럼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가족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에는 심리가 위축되어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한부모 가족을 위해 선배 한부모 가족이 나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다. 네, 한부모 가족 생활 코디네이터라는 것은요,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초기 한부모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이유는 초기 한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배 한부모들께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에겐 비슷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그러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부모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서경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의가 한창이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이서경 씨. 자신의 경험을 녹여 청소년들에게 책임 있는 성을 일깨우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가 지금 현재 3살 된 남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이 아이가 아무래도 남자아이다 보니까는 제가 여자로서 혼자 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한 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경 씨.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학생들 역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지금 제가 성교육을 하면서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 기본이 전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존중받고 또한 그 상대방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하고 또한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금수저나 이런 거 말고 아이들에게 나의 자아에 대한 확신이 아이들에게 인성이 되기를 바람의 마음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에서는 서울시 지원을 통해 총 8명의 회원들을 성교육 강사로 양성시켰다. 출산과 양육의 의미를 깨달은 강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멘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신경이 되는데 여기서 저를 좀 저희 선생님들이 당사자 분들이시긴 하지만 뭐 한분도 계시고 미혼모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교육은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 더 많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도 교육의 효과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을 했고 네, 지금 잘 강의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뭐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지원 참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율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하죠. 예.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전에는 편부모 가족, 결손 가족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근데 예. 부족한 것처럼.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름이 한부모 가족인데 네. 하나여서 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가위처럼 크다라는 예.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한부모 가족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혼해서 한부모가 되는 비율이 제일 큰데 이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한부모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라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인식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조차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 조항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셨나요?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6조 1항을 보면은 네. 한부모 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선언적 의미만 있지 사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 및 그 홍보가 사실상 어렵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걸 삭제하였고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인식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한부모 가족의 호칭 문제 등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상담을 기피하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그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 개정 내용 중에 또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셨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부모로 네.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 양육, 생계, 그리고 학업 또는 취업, 훈련 등으로 이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원이 이제 필요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신설되었고 또 조례도 이번에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란 말이 아직도 제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 서울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부모 가족이 그 사회에서 주는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한부모 가족들이 그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보다는 항상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에서 조사하는 그런 통계치에 청소년 한부모가 들어가 있질 않다 보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저소득 한부모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한부모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 한 4만 명 정도, 4만 가구 정도 받는다면 그 청소년 한부모는 저소득으로 지원받는 가구가 532가구라서 저소득 가구 중에 1.4%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미성년이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만이 아니라 좀 서툴러서도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청소년이니까 청소년기에 과업을 수행해야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공부를 해야 최소한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뭐 어떻게든 취업이든 아르바이트든 해서 일을 하면 일도 해야 되고 그쵸. 돌아와서는 가사도 해야 되고 뭐 한 3중, 4중이 아니라 5중고 이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미래 설계, 생활 양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예, 의원님, 이들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센터장님이 계신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죠. 조례에도 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한부모 가족 자립 및 주거부터 학습 지원까지 지원을 하고 상담과 정보 제공은 물론 미혼 보호부자의 거점 기관으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서울시나 구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러면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센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나요? 아까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신 게 이제 한부모 가족 이해 교육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 가족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를 양성하고 또 학교, 또 공무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으로 이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각종 캠페인은 축제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부모 가족, 특히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가족 경우에는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네. 경제적으로 이제 취약한 그런 저소득 한부모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미혼 한부모가 많기 때문에 임신, 출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자 복지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복지단체가 이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규정도 만드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이제 10조 2항 3호는 네.
한부모 가족 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기관인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 가족에 더 많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내용이죠. 네, 이번에는 조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의원님 어떤 평가가 나왔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했지만 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 이곳에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서 보완할 점이라면 이 조례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실은 그 권역별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서 한부모 가정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서 14년도에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기존에 한 곳에서 권역별 센터가 5곳이 추가돼서 총 6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역별 센터를 폐쇄해서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어떤 권역별 센터 아니면 구별 센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조례에는 한부모 가정 복지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부모 가정 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례에 대한 평가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의원님 어떠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제도나 지원이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또 집행부와 협의해서 부족한 센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이제 수반되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한부모 가족이 좀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센터장님, 한부모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울 시민이라든가 시의원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따뜻한 것으로 바뀔 때 의원님도 훨씬 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맞벌이 가정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족한테는 그게 생존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인 빈곤도 있지만 시간 빈곤이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 해야 되는데 자녀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는 있지만 조례에는 없으니까 의원님이 그거를 좀 삽입해서 다시 한번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센터장님의 당부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 이제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고, 네. 또 한부모 가족을 이해하고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는 물론 한부모 가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부모 가족.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이 없이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조례 팩트 체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